안녕하십니까? 김동건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메이킹과 그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란 뭘까요? 이미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로 나뉘는데요. 내적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갇혀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외적 이미지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표정, 자세,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행동, 매너들,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유재석 씨인데요. 유재석 씨 내적 이미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성실하다, 재미있다, 친절하다,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죠. 외적 이미지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메뚜기, 안경, 또 수트 잘 어울리시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어서 생각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저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진구 씨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기저기서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친구가 저보고 김민규 씨 닮았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만 오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자존감 높여주려고 최대한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이란 뭘까? 아까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로 구분되어져 있고 이것들을 메이킹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최고의 이미지, 최적의 이미지, 최선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맞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의 변화를 잘 통합을 해서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겠다. 이게 이미지 메이킹의 순정의입니다. 자, 이미지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몇 가지 갖고 와 봤어요. 자, 지금 영상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일시 정지. 자, 잠깐만요. 제가 이상하게 찍힐 수 있으니까 제가 멈춤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자, 지금 멈춤. 좋아요. 자, 다 했으니까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멈춤 포인트 드릴게요. 정지 포인트 시작. 좋아요. 자, 여기까지 다 했죠? 그래서 점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18점부터 20점까지는 최상의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구나. 더 이상 고칠 게 없어요. 그럼 영상 정지하고 이제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내가 17점 이하다. 14점에서 17점까지 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개선하면 최고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요. 자, 13점 이하인 경우에는 개선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9점 이하인 같은 경우는 저를 따로 찾아오셔야 돼요. 제 연락처는 여기 학교 선생님께 전달해 놓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의 구성 요소, 이미지의 구성 요소를 제가 퍼센티지로 나눠봤어요. 자, 보면 언어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여기 시각적 요소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다? 그렇죠. 시각적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인상을 결정짓는 시간. 몇 분? 몇 시간? 몇 초? 아마 요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은 3초, 어떤 강사님들은 5초,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인상을 결정짓는 시간은 1초입니다. 딱 보는 순간 딱 아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보는 눈이 있어서 딱 보면 뭔지 알겠어.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첫인상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런 느낌이구나. 대부분 거기에서 결정이 나요. 저 같은 경우도요.
마트 갈 때 있잖아요. 마트 갈 때 강의 끝나고 마트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잘 차려입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집에 있다가 딱 가잖아요. 집에 있다가 딱 가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없던데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 코너에 제가 정장 입고 딱 가잖아요. 그럼 막 권해요. 하나 더 드세요. 하나 더 드세요. 이러는데 집에서 있다가 집에서 있었던 차림으로 그냥 딱 가면요. 뭐야? 저 백수 왜 또 온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세요. 저 이것도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1초의 순간에 나를 판단받으니까, 평가받으니까 그 1초를 위해 나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건 미소겠죠. 자, 미소 효과를 제가 넣어봤어요. 되게 막 여러 글 있지만 좋은 얘기 같지 않았어요? 230개의 근육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요. 그리고 혈액순환 효과도 있고요. 수명 연장 효과도 있고요. 강력한 호감까지 연출을 한대요. 그럼 우리 미소 지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연습하면 좋다? 이것도 제가 몇 개 갖고 와봤어요. 아, 에, 이, 오, 우. 또 이거 이런 거 많이 했죠, 여러분. 위스키, 김치, 와이키키, 뭐 하하, 헤헤, 히히, 호호, 후후 다 좋죠. 이거 다 연습하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들, 자,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자,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어서, 자, 돕니다. 입가 갖다 붙이고 웃으세요. 히. 이거 연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연습하면 돼요. 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오늘 연습하다가 거울 보면서 이 하다가 오늘 엄마, 아빠, 이거 돼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미지 메이킹 중에서도 미소가 제일 자신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딱 요 사진만 보면 돼요. 제 첫째 딸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귀여웠던 애가 지금은 이렇게 컸어요. 어렸을 때, 친구가 어렸을 때에는 이 사진을 보고 강의를 했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진을 보고 했고요. 요즘은 이 사진 봐요. 얘가 이렇게 컸어요. 예쁘죠? 실물은 더 예뻐요. 지금 아까 전에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랑 지금 강의를 하고 지금 이 순간 있잖아요. 캡처해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표정이 훨씬 밝을걸요? 전혀 억지로 웃는 느낌이 없잖아요. 제 하루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행복한 순간? 행복한 10초라고 해야 되나? 그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 제가 오늘 이거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요즘 어린이집 안 가는구나. 제가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강의가 일찍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제가 어린이집 제 첫째 딸 아이 이름이 서아인데 서아 데리러 어린이집 가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저 서아 아빠인데 서아 데리러 왔습니다. 이러면 원장님이 방송으로 서아 어린이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이래요. 그러면 뛰어와요. 2층에서. 아빠가 온 걸 알고 뭐 뛰어와서 딱 오는데 왜 뛰어오겠어요? 제가 가는 날엔 무조건 어린이집 끝나고 마트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달려오죠. 그럼 저는 한 10m 정도 일부러 떨어져서 기다려요. 일부러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한테 떨어진 10m를 달려오는 그 순간 있죠. 그 10초. 이게 저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앵커링이라 그래요. 저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긴장되는 일을 하기 전에 이 앵커링을 사용합니다. 이 장면, 이 10초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대하려고, 사건을 대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추억 있어요? 그거 떠올리세요. 그 앵커링 가지고 미소 지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억지로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최고인 거 아시죠? 자, 미소지는 아주 꿀팁 드린 거예요. 자, 다음은 제스처예요. 자, 일단 오픈 제스처를 취해야겠죠. 클로즈보다는 개방적으로 턱을 갠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입을 가린다거나 다리를 꼰다거나 이러지 않는 거. 이런 건 방어적 자세잖아요. 자, 인사를 나누고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초롱초롱. 제가 초롱초롱한 눈이 안 돼서 정확한 자세를 시연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오픈 자세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설명을 드립니다. lean forward이라 그랬죠.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자, 제가 강의를 가보면 딱 느낌이 와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시작했을 때 팔짱 끼고요, 다리 꼬고요, 뒤로 이렇게 기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듣기, 야, 오늘 강의 정말 잘 될 것 같다 하는 데를 가면요, 팔 딱 풀고요, 이렇게 기대서 초롱초롱하게 저를 바라봐요. 그리고 고개 엄청 찰끄대게요. 이러면 강의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수업할 때도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해서 선생님 강의 기대하는 거랑 다르지 않겠어요? 나의 태도가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상대방이 변화된다면 저한테도 나쁠 게 없겠죠. 좋으면 좋겠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이미지 메이킹의 선순환이에요. 누가 먼저 시작한다? 내가 먼저 시작한다요. 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스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뭐 정확하게 들어가고 또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건 힘들겠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복식 호흡과 발성과 발음과 태도가 있는데 복식 호흡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복식 호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배로 숨 쉬면 됩니다. 배로. 우리 사람들은, 어른들은 배로 숨 쉬지 않아요. 잘. 왜? 내가 배로 숨 쉬었다가 내 똥배 티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쉬어요. 그래서 흉식합니다. 가슴으로 숨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길지가 않아요. 편하지도 않고요. 아기들 한번 보세요. 배만 들쑥날쑥 엄청 귀여운데요. 제 둘째가 지금 그러거든요. 둘째 이름이 도아예요. 근데 오늘 애기들 이름만 다 강의 반을 쓰네. 어찌됐건 복식 호흡 하세요. 배로 호흡하면 돼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누워서 할 때 제일 편해요. 누워서 일어나서 바로 뒤척뒤척 거리잖아요. 바로 일어나기 싫잖아요. 겨울에 일어나기 싫죠. 그러면 명상하면서 기분 좋은 생각하면서 배로 호흡하세요. 잠자기 전에 바로 앉아 할 거 아니에요. 복식 호흡하세요. 앉아있을 때 TV 볼 때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하려고 하세요. 발성에도 좋고요. 여러분 건강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다음은 발성입니다. 발성도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진짜 많은 꿀팁 드리는데, 자,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공기가 들어와서 내가 혀 위를 거쳐서 목구멍을 통해서 입천장을 통해서 나간다는 느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제 끝에, 요 스튜디오 끝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만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요. 여기서 하품하듯 입을 벌리잖아요. 하! 그러면 가장 편하게, 가장 크게 벌려요. 그럼 더 올라가요. 요렇게요. 제가 지금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더 크게 소리는 못 내겠는데 요 정도만 연습해도 아주 괜찮아져요. 제가 예전엔 어떤 목소리였냐면 혹시 가수 김경호라고 아세요? 그 이제 뭐 검색창에 쳐보면 머리 긴 장발의 락커가 있어요. 제가 그분 연습을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그분 노래 중에 금지된 사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울지마 여기에 새겨진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요 노래만 흉내하다 보니까 예전엔 제가 강사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이 소리가 났어요. 되게 싸 보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겠다. 그래서 발성법을 찾고 나에게 맞는 연습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음으로 나던 소리랑 저음으로 나던 소리의 갭이 커졌어요. 내 성량도 커졌어요. 저는 지금도 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실 때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렸죠. 요 연습만 하더라도 더 좋은 목소리에 더 풍부한 성량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발음을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재밌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자, 이 정도면 보이겠죠? 헌상품을 새 상품으로 만드는 상장사가 저기 가는 상장사가 세상 상장사냐 헌상 상장사냐고 소리질러 지나가던 신신의 씨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가 허가과장 허가장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자, 지금 제가 한 거를 초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거보다 빠르게 이거보다 명확하게 하실 수 있다. 아나운서 도전하십시오. 제가 웬만한 아나운서보다 발음 괜찮거든요. 하나 더 드릴까요? 자, 정지 모션 잡으시고요. 연습하세요. 해보세요. 초 잡아보세요. 다음 연습기에 하나 더 드릴게요. 요번에도 제가 시범을 먼저 보이죠. 저기 계신 저분이 박법박 박사시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법박 박사시다. 앞쪽 파쪽은 붉은 파 푸파쪽이고 뒤쪽 콩쪽은 해콩당 콩콩쪽 우리 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당 콩콩쪽 깨죽 죽먹기를 싫어하더라.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편집 좀 드릴게요. 정지 샷. 됐어요? 어느 정도 했어요? 저보다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저보다 빨리 하면서 발음이 명확해요? 그럼 발음 연습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아주 훌륭하세요. 근데 이게 좀 힘들다, 따라가기 힘들다, 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발음을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음절 발음을 할 때 자음의 강세를 둘까요? 모음의 강세를 둘까요? 당연하죠. 처음에 오는 거에 강세를 두다 보니까 한국어, 영어, 제2외국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음의 강세를 둬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강세를 둬야 된다? 그렇죠. 모음의 강세를 두는 겁니다. 내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글을 읽기 전에요. 모음만 먼저 읽는 겁니다. 어이, 예이, 어우이, 아어, 아아아, 이이오 먼저 읽고요. 저기 계신 저분이 법학 박사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명확하고 또렷하게 발음이 가능합니다.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재미로 한다고 빨리 해본 거고요. 또박또박 천천히 흐름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는 게 재밌어요? 강 타는 게 재밌어요? 강 타는 게 재밌다면 파도 타기를 강에서 하겠죠. 강약이 있는 게 재밌습니다. 글은 빨리 말하는 것보다 강약으로 여유 있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말하기 태도에 대해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아나운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있는 자세는 앞에 관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객의 끝과 끝을 한번 잡아보세요. 끝과 끝을 잡아서 팔이 45 각도로 벌려지는 요 사이에 서서 내가 여기 가운데 쓰는 겁니다. 요 가운데 쓰는 걸 파워 포지션이라 그래요. 파워 포지션에 쓴 다음에 자세는 서 있을 때 차렷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공수 자세를 취하는데 공수 자세는 남좌 여우입니다. 남자는 좌측선이 위에 여자는 우측선이 위에 여기가 기본 자세고요. 이걸 꼭 지켜야 되느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공수 자세를 취했을 때 편해 보이는 자세를 취하면 돼요. 그리고 다리는 차렷 자세 당연히 뒤꿈치를 붙여서 모아주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꿈치까지 같이 모아주고요. 나는 다리 굵기가 자신 없다. 그러면 한 다리 정도는 뒤로 빼셔서 보여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날씬한데 다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자, 그럼 제가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나운싱을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학생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직장에 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 요 꿀팁을 지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서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 발표에 힘이 실리지 않겠죠. 그러면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입니다. 연습하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으로 요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발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보면 앞을 보질 못하니까 그냥 뒤에 있는 PPT만 보면서 읽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때이른 폭염에 몸살을 앓은 지난달이 세계평균 관측 역사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지금 세 문단으로 나눠놨거든요. 세 문단에 각 끄어져 기록됐습니다. 밝혔습니다. 전했습니다 정도는 앞을 보면서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끄다절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때이른 폭염에 몸살앓은 지난달이 세계 평균 기온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습니다. 미일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해양 대기 관리국은 19일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20세기 평균 6월 기온보다 0.9도씩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고다드 우주연구소장 개비 슈빗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올해 상반기 평균 기온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훨씬 여유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저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렷 자세를 취했거나 아니면 공수 자세를 취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자세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선호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왜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했죠.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은 자신감이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요.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다음에 이 무대를 마음껏 쓰는 겁니다. 마음껏 쓰면서도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제스처를 취하면 좋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건 좀 싸 보이죠. 적당히 취하는 건요. 의사 전달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발성, 발음, 태도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누구나 프레젠테이션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팁 다 드렸어요. 자, 오늘은 패션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맨 처음 쓴 책이에요. 처음 쓴 책 서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내가 여자 100명의 전화번호를 따겠다.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헌팅을 하려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제가 가서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죄송한데 너무 예쁘셔서 전화번호 좀 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 처참했어요. 와, 날 이렇게 싫어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기를 했더라면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시도를 해야 했죠. 다른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게 패션이었어요. 알바 시작했어요. 알바 시작했고 돈 벌어가지고 그때는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화점 가서 DP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입고 가서 얘기를 걸었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얘기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죠.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시각적 효과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내가 패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람직한 복장의 조건이에요. 자, 일단은 청결하면서 조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와중에 개성까지 살리면 대박입니다. 그 옷 잘 입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게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신조어가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뭐 베스트 드레서가 있고 워스트 드레서가 있잖아요. 요 베스트 드레서가 되려면 요거 세 가지 기본 갖춰 놓고요. 그 다음에 TPO 전략에 맞춰서 복장을 갖추면 좋습니다. 그래서 TPO는 time, 시간과 place, 장소와 occasion에서 상황과 경우에 맞춰서 입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TPO는 옷 입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내가 옷 입는 연습을 한다. 여러분 옷 잘 입는 나라가 어디죠? 영국의 그 나라 있잖아요. 네 글자. 정답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옷을 잘 입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부모들은요. 어떻게 패션 교육을 시키는지 아세요? 애들한테 옷을 자기가 직접 고르게 해요. 그리고 옷을 못 입고 가잖아요. 옷을 못 입고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려요. 같은 반 친구 애들이 놀려. 아이고 옷도 못 입었어요. 저게 옷이야 막 놀려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럼 집에 와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어떤 옷 입어야지? 다음에 이런 거 사야겠다. 자기가 고민을 하죠. 여러분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국영수 공부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패션도 공부하셔야 돼요. 사이트 찾아보고요. 요새 어플들 되게 잘 나오잖아요. 나에게 맞는 형이 뭔지, 나의 몸매에 맞는 형이 뭔지, 내 얼굴에 맞는 형이 뭔지, 내 얼굴에 맞는 헤어스타일이 뭔지. 제 헤어스타일 오늘 괜찮나요? 제 오늘 옷 좀 괜찮나요? 자, 요렇게요. 그럼 난 생각이 좀 있다. 그러면 몸매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결국 옷걸이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공고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남학생들을 위한 코드를 몇 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일단 어깨 피트입니다. 자, 말했죠. 완벽한 수트 핏을 하려면 바로 어깨 피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학생들이 2학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학년이면 뭐 다 컸잖아요. 그죠? 뭐 성장 끝났다고 봐야겠죠. 모르겠어요.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 군대 가서도 키 큰 친구들이 있긴 하던데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끝났다고 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 운동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운동만큼 좋은 게 없어요. 딴 생각 못 하잖아요. 내가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십시오. 무슨 운동? 어깨 운동. 어깨 운동 해야죠. 어깨 운동. 남자는 어깨죠. 수트발은 어깨죠. 제 어깨 좀 괜찮잖아요. 그죠? 난 복근 운동하는 친구들 이해가 안 가요. 복근 운동해서 막 빨래판 만들어서 보여줄 거야. 야, 복근이다. 막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 봄에 하세요. 봄에. 여름 준비해서 봄에 가서 그때 해수욕장 가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하세요. 그때 아니면 어깨 하십시오. 어깨. 제가 몇 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물통 있죠. 물통 요만한 거 잡고 TV 보면서 서서 하세요. 서서 다리 어깨 넓이로 정도 벌린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쭉. 자, 이렇게 정면 바라본 상태에서 한 45도 정도로 숙이는 겁니다. 이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큰 물병 있잖아요. 큰 물병. 악력도 좋아져요. 자, 여기까지 됐다. 아령 하나 사세요. 알바에서 게임 뭐니 그거 사지 말고 아령 하나 사세요. 아령 하나 사서 어깨 키우세요. 남자는 어깨빨이죠. 어깨빨. 알죠? 어깨. 저는 사실 학생들이랑 카톡방 만들어가지고요. 운동 카톡방 만들어서 막 유튜브로 그것도 공유하고 그래요. 참여하시고 싶은 친구들 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예요. 하이는 어떻게 하세요? 너무 긴 자켓을 입잖아요. 그럼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길이도 이것도 유행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길게 위에 자켓도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밑에 있는 바지도 너무 길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뼈가 보이는 딱 그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 잡으시면 돼요. 자, 다음 소매 길이입니다. 소매 길이는 요 팔을 내렸을 때 있잖아요. 그럼 요 보이는 셔츠가 여기가 1.5에서 2cm 정도 되도록. 저도 지금 중간중간 보이잖아요. 중간중간. 근데 나는 1.5랑 2cm 정도 안 되는 것 같네. 살이 쪄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내가 헬스장을 못 가가지고. 원래는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몸에 괜찮거든요. 시끄럽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지금 코디 할 때 지금 중간중간 넣어주는 것들이 있죠. 여기 넥타이도 보고, 여기 와이셔츠도 보고, 지금 입는 마이도 보니까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어느 정도 통일이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맞춰서 하셔야 돼요. 자, 요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구두도 아까 말했죠? 아까 복숭아뼈 보이는 정도까지만 와서 구두와 복숭아뼈가 보이도록 바지 단계를 요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남자는 무슨 빨? 머리빨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얼굴에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얼굴형을 몇 개 정해봤어요. 모두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특히 사랑하는 얼굴형, 달걀형 있잖아요. 달걀형은 클래식 댄디컷을 하는 게 좋아요. 클래식 댄디컷 말고 어떤 펌을 하면 좋느냐? 스핀 스왈로 펌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하면 내가 귀여운 이미지의 남자다움까지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런 이미지에서 요렇게 되게 남성성 있지 않아요? 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계란형이 아닌가 봐요.
둥근형 있죠. 둥근형. 젖살이 아직 안 빠진 거야. 얘는 볼륨은 살리면서도 여기를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투블러 컷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축 자르는 거예요. 투블러 컷 아시죠? 그리고 착시 효과로 얼굴을 갸름하게 보여야 되니까 슬릭백 언더컷이라고 요 컷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실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요거를 잘하는 분이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나는 김정은이 되고 싶다? 요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역삼각형이에요. 여기가 이제 줄어드는 거 있죠. 줄어드는 것 같은 경우는 자, 리젠트 컷이나 투블럭 댄디 컷을 하면 좋아요. 여기도 추가로 얘기를 하면 크롭 컷이라 그래서 요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랐을 때 모습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형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몇 개 넣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각진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둥근형 말고 이렇게 사각형, 각진형. 그럼 광대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옆머리 눌러줘야 돼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동근형도 마찬가지 우리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기도 투블럭 컷을 해가지고 볼륨만 조금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이다 보니까 약간 날카로운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섀도우 펌을 하는 건데 요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얼굴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 얼굴형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내 얼굴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머리 형태가 있어요. 헤어핏이라고 어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맞은 헤어 모습까지 전부 다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다 전부 다 살펴봤고요. 모두 다 멋쟁이 되길 바라고 멋진 삶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